오늘 BTV 뉴스는 사라져가는 경기 남부 성매매 집결지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기차역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들고 도시가 발전했지만 한편에는 어두운 역사도 있습니다. 수원역과 평택역 주변에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인데요. 이제는 폐쇄 수순을 밟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먼저 인권 사각지대이자 지역의 부끄러운 민낯이었던 성매매 집결지의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첫 소식 김효승 기자입니다. 해가 지면 또 다른 빛으로 채워지는 곳. 유리방과 홍등으로 기억되는 장소. 이곳은 수원시 매산로 일가 114-3번지. 수원역 지창촌으로 불리던 성매매 집결지입니다. 홍성철 씨의 책 유곽의 역사에서는 수원 지역 성매매 업소 밀집지대는 광복 이후에 그 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매매 집결지의 출발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수원 성매매 집결지의 과거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와 맥을 함께 이어왔습니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의 시작은 대략 1950년대로 거슬러 갑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모여들고 철도 교통입지로 많은 유동인구를 끌어들인 수원역. 1967년엔 경기도청이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하며 수원역 일대는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그 하숙집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매매가 이제 60년대 되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75년에서 6년 사이에 이제 그 성매매 집결지 바로 주변에 수원 터미널이 생겨요. 수원역 터미널이 생기는데 이 터미널이 생김으로써 사실은 성매매 집결지가 본격적으로 그 업소화한다고 할 수 있죠. 평택 성매매 집결지의 역사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명칭 삼리를 따 이름 붙은 곳 평택 삼리. 한국전쟁 이후 평택역 뒤편에 형성되면서 1970에서 90년대 성황을 이뤘습니다. 수원과 평택 성매매 집결지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을 오가는 사람들이 늘며 그 규모를 더해 점차 오늘날의 모습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번성기가 1970년대 이후에 80년대, 90년대로 돌아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한 200여 개 업소에서 많게는 600~700명 이상이 군 입대를 한 젊은 층들은 삼리 갔다 왔니라는 말을 한 번 정도는 할 정도로다가 성매매 집결지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 1970에서 80년대 수원역 일대에선 수많은 유흥시설이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들였고 이른바 팸프, 이모라 불리기도 했던 중년 여성들은 역과 버스터미널 일대에서 호객 행위를 벌였습니다. 터미널 있을 때 장사가 잘 됐어요. 거기 응모장이 있어서 손님이 그때 많더라고요. 성매매 집결지는 지역의 우범지대라는 인식 한편으론 아픔도 서려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한국만 말도 있었어. 부모들이 양친이 다 없고 한쪽이 저기 그러면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소개수로 들어가고 소개수로 타려고 그랬는데 정들이 그리고 내기들을 대부분들이 굉장히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본인들이 꾸려나갈 그런 가족들이 많은 거예요. 강제적인 그런 여성 성매매가 이루어졌으면서 또 납치라든지 그런 여성들이 본의 아니게 와서 감금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었던. 시대의 흐름 속에 점차 성매매 집결지는 쇠퇴기를 맞게 됩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성매매 업소 여성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2003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용산과 청량리 등의 성매매 업소가 완전히 사라진 뒤 수원과 평택의 성매매 집결지는 역을 오가는 외국인들로 그나마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한국인 수요들은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수원역은 그래도 어쨌든 명맥을 유지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돈을 나누는 방식이라던가 영업 방식 이런 게 변화하기 시작을 해요. 성매매 방지법 이후에. 한국전쟁 후 도시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왔던 수원역과 평택역 일대 성매매 집결지. 하지만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2021년 올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과 평택 성매매 집결지의 현재 모습을 이어서 주하영 기자가 살펴봅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이곳은 수원역 부근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입니다. 지난 5월 말 자진 폐쇄를 결정한 뒤 모두 문을 닫고 보시는 것처럼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때 110여 곳의 업소가 자리했던 성매매 집결지의 분위기가 달라진 건 도로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2년 전 수원시가 이 일대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폐쇄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매출이 뚝 떨어진 데다 경찰이 단속에 박차를 가하자 업주와 종업원, 건물주 모임인 은하수 마을은 자진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업소 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진 폐쇄를 일제히 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신 경찰이나 또 시민사회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6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도심 속 흉물로 지역의 오랜 과제였습니다. 밤이면 또 무섭고 이쪽으로 잘 안 다녔죠. 안심 기갓길도 또 생기고 또 이러면서 집장터도 사라지고 이러다 보면 정말 주민들이 활기차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떠난 자리에는 역사를 담은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되고 민간 개발을 통한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수원시는 이를 통해 수원역 일대 상권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예술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지난 역사도 기억하고 또 수원의 관문인 이곳을 찾는 시민들께 관광과 수원의 문화 자원들을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거점으로서의 상업지역 개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20년간 보상 문제로 번번이 무산됐던 평택의 성매매 집결지 삼리도 폐쇄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평택시는 경찰서, 소방서 등과 함께 삼리 폐쇄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건축 소방법 위반과 성매매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삼리를 포함한 2030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고시하고 민간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한 뒤 이 일대 3만 3천여 제곱미터에 민간 자본을 유치해 재개발을 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입니다. 민간에서 활발히 사업 준비를 하고 있어서 금년 내에 사업 제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그쪽을 정비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같은 폐쇄 조치로 올 상반기만 해도 105곳이 운영됐던 삼리는 현재 30여 곳만이 운영 중입니다. 성매매 업소 종사자들이 당장에 갈 곳이 없는 상황도 겹치게 되는 문제 역시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집결지로 인해 문제도 많았지만 성매매 관련 종사자와 손님은 상인들의 주 고객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맞는 얘기지 그 정도 말을 금방 잘 된다 그 얘기를 금방 안 되는 데가 바로 10년이 넘었는데 우리 입장에서 있어야지. 가끔 이제 우리가 홀 잡아서나 나와서 타는 사람들이 의지해서 오는 손님들 있더라고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집결지. 어둡고 침울했던 공간이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할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풍선 역할하는 거야 이거. 그러다 동네가 들어가가지고 동네가 더 들어와졌어 지금. 탈성매매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거는 거의 언발의 오줌 누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네, 이처럼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된 이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수원과 평택의 성매매 집결지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남습니다. 풍선 효과로 변종 성매매 업소가 크게 늘고 있는 데다 종사했던 여성에 대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계속해서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말을 끝으로 영업을 마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모든 업소가 문을 닫았지만 정작 업주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성매매가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보를 내가 들었다고 병원에서 뭐라 해야 되나? OT로 들어가 삐끼를 되는 거야. 삐끼라 그러면은 안내해주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거? 손님을 집가에 가는 손님들 해가지고 아저씨 놀다 가라고 이래가지고 손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풍선역 가라는 거야 이거. 그러다 동네가 들어가가지고 동네가 더 들어와 있었어 지금. 주택간다 들어가고 있죠.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되면서 오피스텔이나 카페 같은 오히려 일상적이고 더 가까운 장소에서 성매매가 계속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성매매 특급 붙들려고 이거 단속 온다고 해갖고 오히려 깊숙이 들어가면 더 못 찾아요. 이렇게 노래방 같은 데서. 저기 사방 같은 데는 잘 들고 있잖아. 안 한다는 거지. 기존의 성매매 집결지 종사자들이 또 다른 성매매 업소로 이동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먹자요. 출퇴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계시던 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그 평택이나 파주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더러 있다고는 들었어요. 이렇게 성매매가 음성화하고 풍선 효과가 이어지면서 지자체에서는 종사자들에 대한 탈성매매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상담과 면담을 다 한 번 했어요. 저희 이제 현장 상담소하고 우리 이제 부서에서는 이분들이 좀 자립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원하는 바가 뭔지 조금 더 좀 모니터링 해가지고 재개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어디야 발판을 마련해 나가도록. 수원시가 파악하고 있는 집결지 종사자 80여 명 가운데 60명 정도가 현재 탈성매매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 하지만 현행 조례에 따른 지원이 1년까지만 가능하다 보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그 안에서 지낸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당장의 은행 업무부터도 어렵고 1년이라는 그 기간이 이분들한테는 현실적으로 짧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탈성매매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거는 거의 뭐 언발의 오줌 누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변화가 시작된 수원과 평택 성매매 집결지. 종사 여성들에 대한 지원 센터를 운영한다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1, 2년 해가지고 심리 치료라든지 뭐 직업 재활을 할 수 있게끔 직업을 알선해 주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결지 폐쇄가 또 다른 풍선 효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제는 제도와 행정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